네, 안녕하세요. 김혁플러스 강남 캠퍼스 주영입니다. 네, 왜냐면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먼저 자기소개했고요. 우리 반이 알다시피 다른 반보다 한 발 앞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도 저희가 기출 먼저 많이 풀었죠. 사실 다른 반은 이제 10월 넘어서부터 시작한 반들도 많고 해요. 그래도 저희 반은 조금 더 미리 준비해서 서류도 사실 이것도 사실 몰라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11월, 12월 넘어서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누락이 돼가지고 실제로 서류 제출을 안 해서 못해서 이제 불합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하는 서류 교육은 11월 7일인가 해서 저희가 첫째 주 지나서 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거 듣고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들어도 돼요. 저희 4층에서 401호에서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듣고선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들어도 되고, 또 질문이 상당히 많았던 게 저희가 11월 24일날 일요일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원 전략 설명회여서 지금 이거랑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때는 원서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써야지 이제 합격이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저희 포스코 어디 빌려가지고 엄청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첫 줄 보시면은 교육의 내용은 보편적인 내용이므로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진행하는 모든 내용은 공통적인 부분들 위주로 먼저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원하는 이제 원서 접수 전에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 요강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적인 사용인 이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는 기출 이제 기본 제출 서류가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원서 접수 자체를 대형 사이트에서 해요. 그래서 그거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제출 서류를 이제 보내면서 나중에 확인까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기본 제출 서류. 보시면은 첫 번째 입학 원서, 두 번째 학력 증명서, 세 번째 성적 증명서가 있어요. 일단 이 세 가지는 딱 기본이에요. 여기 세 개. 근데 문제가 이제 입학 원서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가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제출을 이렇게 했었죠. 제가 한 10년 전 얘기라 그래서 이게 너무 옛날 얘기라,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했는데 저희는 이제 입학 원서를 그 대학교별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대형 업체에다가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는 거랑 그 다음 두 번째 학력 증명서, 세 번째 있는데 먼저 입학 원서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어차피 제가 파일 다 PPT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돼서 안 적으셔도 돼요.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 예를 들면 국민대를 지원을 할 때 국민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UA 어플라이랑 진학사 어플라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UA만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진학사 어플라이 한 곳에만 또 있을 수도 있고 두 곳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은 다 여기 두 곳에서 접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원서를 접수를 하고 결제까지 완료가 되면은 원서가 이제 접수가 된 거지만 이 원서증을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원서를 출력을 해서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UA 어플라이라고 제가 주소까지 써놓은 이유는 UA 그냥 들어가시면 이제 진학사 그냥 들어가시면 거기서 고등학교 관련이에요.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헤매지 마시고, 왜냐면 실제로 헤매는 분들이 계시기에 거기 가서 막 접수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없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여기는 아이디가 하나씩은 당연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학교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학과 선택하고 이제 그 결제 방법은 제가 좀 이따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장바구니에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 우리 수강신청처럼 내가 아직 고민인데 일단은 거기까지 다 해놓고 결제 직전까지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까먹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바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결제를 실제로 안 하고 저 썼어요 했는데 결제가 안 된 거예요. 장바구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한 번 한 번 이제 확인은 하겠지만 결제를 했는지 어디서 접수했는지 이제 어디 학과 썼는지 제가 다 조사를 하긴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본인이 다 이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대신 결제를 해드리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UA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 당연히 하나씩 아이디 만들어 놓으시고, UA 없으면 진학사 어플라이 들어가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접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어머님 카드로 이제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카드가 안 되고 막 그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야지 저희가 결제가 또 돼요. 그래서 본인 거는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결제가 되는데, 혹시 부모님 거나 뭐 갖고 오셔서 결제가 안 된 경우에 저희가 노트북을 그 데스크에 놔둬요. 그래서 거기서 원서 접수 마지막 날에는 줄이 엄청 서요. 사람들이. 왜냐면 경쟁률 막 끝까지 보고 막 쓴다고 해서 늦게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제 카드로 현금 받고 막 제 카드로 막 이렇게 긁고, 그래서 막 카드값 막 20만원, 30만원 나오고 그런데 조금 이제 공인인증서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건데 그 성적을 출력을 하려면 당연히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도 20살 갓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입학 원서는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학력 증명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학력 증명서는 내가 이 학교를 2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고 있어요. 제가 4학년을 졸업을 했어요.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2학년을 졸업하신 분, 3년제를 졸업하신 분, 이제 4년제 중에 2학년 수료하신 분, 학점은행제 하신 분, 사이버대학 출신자들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일 필요한 서류는 이제 내가 수료가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4년제는 2학년까지 수료하신 분들은, 이미 수료가 완료되신 분들은 수료증이 나와요. 알겠죠? 요거는 출신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방문하면은 저희 돈 뽑는 ATM 기계처럼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출신 대학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것도 공인인증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공인인증 필수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날 마감날인데 공인인증서 없어요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알겠죠? 실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까운 구청, 이제 주민센터에서 발급도 가능해요. 이런 거 다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공인인증서 있어야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정말로 원서 접수할 때 이것 때문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료 예정 증명서나 수료 증명서는 미리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신 대학에서 수료 예정 증명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 학생들 저희 학교는 수료 증명서가 없대요.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첫 번째 보시면 그러니까 재적인 분도 있고 휴학이신 분들도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출신 대학에 직접 가서 그 다음 도장을 받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 도장은 필수예요. 그래서 요것도 받아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중앙대학교를 제가 예시로 하나 놔뒀어요. 여기 보시면 수료 예정 확인서. 요거는 원서 접수 시 양식 출력 가능이라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진학사, UA, 어플라이 두 가지 있었죠. 거기서 접수를 다 하면은 이게 나와요. 이것도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만약에 수료 예정 증명서가 없으면 중앙대학교는 요게 우리 학교 도장을 받아야지 출력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할게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수료 예정 증명서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대랑 중앙대랑 여기 홍대도 있어요.
홍대도 그 수료 예정 증명서가 원서를 접수를 하면은 이런 출력 가능한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도장을 받아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출신 대학에서 이게 예정서가 없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장, 발급 기관장 직인 날인 요것도 중요해요. 요게 학교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대부분의 학교는 예정서가 있어요. 근데 없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자 확인, 요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이걸 두고 가면 너 편입할 거야? 막 이래요. 그래도 이거 해줘야 되는 게 당연히 그분들 일이에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가서, 왜냐면 전화 와요. 선생님 이거 안 해준대. 그래서 안 해주는 거 없고 말씀드리면 다 해줘요. 근데 진짜 도장 다 찍어줘요. 왜냐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불협조하더라도 어차피 해줘야 되는 게 그분들 일이에요. 그래서 받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당황하지 말고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졸업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졸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규대학 졸업하신 분들, 학교 출신대학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출신대학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구청 가능해요. 그냥 요즘은 다 홈페이지에서 다 뽑을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발급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유료인 데도 있고 무료인 데도 있는데, 저희가 원본 무조건 기준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성적표 지금 성적표 아직 얘기하는데, 이제 예정 증명서나 이런 거 모든 거 다 원본을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출력하시면은 사실 여기 하단에 무슨 바코드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원본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사 이게 흑백으로 나오더라도 여기 바코드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한 장당 1,000원이면 1,000원 내서 10군데 지원하면 1,000원씩 10,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복사본 쓰지 마세요. 복사를 하는 순간 복사 그 밑에 바코드에 4번이라고 찍혀서 나와요. 그거 4번으로 안 찍히더라도 비춰보면 4번이라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쓰지 마세요. 그 다음 학점은행제도 저희 반에 많거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출신자분들은 요거 이제 출력하는 기간, 평생교육원 진흥원에 하신 분들은 여기다 하시고, 교육기관은 저희 김영 평생교육원 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해당 대학은 이건 전산원 관련해서 고려사이버대학교 출신자분들, 요거는 이제 출력 가능한 거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참고로 학점은행제 저희 10월 31일 내일까지 학습자 등록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긴 한데, 컨설턴트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지원을 해주지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다 정확하게 확인받고 출력 다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입학원서, 두 번째 학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어렵진 않은데 이거 자체가 정말로 대학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요걸 해보시고 잘 안 되면은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사실 제가 지금 밴드를 그 밴드 채팅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알람을 꺼놨어요. 그런데 이때는 열어놓을 테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력증명서 무조건 떼보셔야 돼요. 출력을 해보셔야 돼요.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출력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적증명서. 이것도 무조건 원본으로 한 장당 700원, 800원 해도 무조건 뽑으셔야 됩니다. 10장이면 10개. 그 다음에 이제 15곳 지원하면 15장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학교별로 4.0점 만점인 곳이 있고 4.5점 만점인 곳, 3.0이 만점인 곳도 있어요. 외국대학 같은 경우. 그래서 총 평점 평균에 100분위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할 때 이것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걸로 또 한 20명이 막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그래서 성적 증명서 볼게요. 성적표를 저희 핸드폰으로 요즘에 잘 볼 수 있죠. 그걸로 보면은 이 100분위가 안 나와요. 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출력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 맨 끝 하단에 여기에 100분위 무조건 써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출력을 안 하고 원서를 접수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수기로 그 점수를 입력을 해야 돼요. 수기로.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면은 또 그게 안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종이를 그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할 거잖아요. 제출. 그리고 그 담당자도
제출한 거랑 저희가 원서 접수한 거 두 개를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리면 안 되겠죠. 오차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적증명서는 미리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 보면서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접수하실 때 저희가 수료 날짜까지 써야 되거든요. 수료증인 경우에는 날짜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성적표도 출력을 하고 수료 예정 증명서도 출력을 하셔서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 100분위는 무조건 나와 있는데 혹시나 외국 대학은 또 100분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인터넷에 그것도 제가 그냥 밴드로 올려드릴게요. 인터넷에 4.5점 만점 기준으로 100분위 점수 환산 이거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해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급 방법 알려드릴게요. 출신 대학 요거 직접 가도 되고 대부분 출신 대학의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 세 번째로는 여기도 가능해요. 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가능해요. 요거 하실 때 공인인증서 필수입니다. 네, 요것도 확인하시고 출신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은 모든 대학이 이제 성적 요구 또는 아니면 최종 대학, 마지막 대학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반에서도 예전에 4년제 대학을 뭐 1학년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로 옮긴 경우 요거는 사실 이렇게 끌어서 가요. 그 성적이. 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무조건 그 원서 접수 때 써야 되고 제출도 무조건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생각나는 거 고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전에 다녔던 대학부터 다 써요. 편입을 전에 했는지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에 맞춰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리면 돼요. 그래서 모집 요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대학 출신자분들 요거는 외국대학 아니신 분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아포스티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맞는지 공증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요거는 지금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반이 먼저 서류 준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요 부분 아포스티오 요거 꼭 하시고 만약에 외국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한글로 되어 있지 않는 이 아포스티오 관련해서는 무조건 번역 공증을 또 따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요거 외국 대학 출신자분들은 저한테 따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한 학교가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필수로. 그래서 요거는 아포스티오 현학국인 학생들은 여기 이제 나라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저희 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번역 공증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어나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번역본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뭐 아랍어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번역문을 제출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류. 네, 서류 이제 지금 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거 대형 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알려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회원가입은 당연히 미리 하세요. 회원가입. 원서 접수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서 내가 갔는데 회원가입이 안 돼 있어. 같이 회원가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오래 걸려요. 그 문제가 그 원서 기간 되면은 사이트도 느려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누락도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미리 하시고요. 대학 검색을 했을 때 없는 경우에는 진학서 없으면 UA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원서 작성 때는 출력을 미리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수료증, 이제 졸업증, 왜냐면 그 날짜를 저희가 적으셔야 돼요, 여기에. 그리고 심지어 그 적으시면 그 원본도 제출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뽑은 다음에 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성적 입력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100분위 한 사람 무조건 100분위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학교에서 한 명 한 명 여기는 4.0 만점, 4.5 만점 그 다 학교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00분위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하고 그 장바구니에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막 한 15개, 20개 막 들어가 있는 것도 봤는데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보고 저는 경쟁률 보고 쓸게요.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알겠죠? 경쟁률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한 학생이 15곳을 지원을 해요. 우리가 아는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호, 국sun재단 이것만 해도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한 명이 붙고 두 명이 붙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성적이 택도 없는 학생들이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허수가 반이라는 거, 허수. 아예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도 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나중에 배치 상담 때 실제 합격 점수 알려드리고 지금 내가 벽균이가 몇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토대로 소신 있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서 작성 이제 바구니 다 넣어놓고 고민을 계속해요. 막 마감 시간 막 20분. 근데 갑자기 20분, 20분 이제 난 이제 이 학과를 결정했어 해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드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30분 전, 1시간 전에 완료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 고민하는 순간 공부 다 날려먹잖아요. 그날에 날려먹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원서 접수 첫날에 쓰던가 아니면 마지막 날 아침에 쓰고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전용료를 결제한 다음에 출력이 가능해야지 완료가 된 거예요. 결제가 가끔 오류가 나서 결제가 안 된 경우는 진짜 결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출력까지 완벽히 끝내야지 이제 원서 접수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 제출 요거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모집 요항의 제출 대상과 마감일 확인하셔야 돼요. 마감일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거는 원서를 그러니까 원서를 접수와 동시에 원서 제출이 다 끝난 학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마다 시험장 당일날 시험 그 서류를 들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가천대, 우리 바로 이제 12월에 볼 학교는 가천대는 시험장 수험표도 챙기기 힘든 심정인데 서류까지 챙겨서 가져가서 제출을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마감일 무조건 확인하시고, 두 번째, 모든 서류 상단 하단에 그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 근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데가 있고 요구를 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우리 하면 출력 다 된다 했잖아요. 출력 다 하다 보시면 수험번호 이름 적힌 게 메모지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려가지고 종이 여기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 다 딱풀로 붙여야 돼요. 이거 붙여야 돼요? 손을 쓰면 안 돼요? 손을 써도 되는데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 서류가 너무 많이 올 경우에는 낱장으로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서류가. 왜냐면 성적표대로 딱 모아놓고 원서대로 모아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하단에 수험번호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 건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대학에서 그 대학이 요구하는 대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 못 썼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떨어지진 않는데 결론적으로 그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쓰셔야 돼요. 특히나 종이 하단에 그 이름이랑 수험번호는 웬만하면 다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3번 원서 접수 후 출력한 봉투 표지를 봉투에 부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서 접수하고 출력물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시면은 여기 대학교, 이게 손으로 쓰게 될 경우에 대학교 주소 잘못 써가지고 다른 쪽으로 옆 학교로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서류 접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서류 접수할 때 아예 종이 한 장이 나오는데 주소가 박혀요. 본인 주소, 대학교 주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봉투에 앞에 딱 붙이면 끝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수업번호까지, 이름까지, 본인 주소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학교 어디로 보내지는지까지 그 우편 그 봉투 표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붙이면 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소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험표도 이거 출력하면 어차피 한 번 출력하면 쭉 다 나오거든요. 수험표는 좀 미리 갖고 계세요. 하루하루 시험, 오늘은 중앙대, 내일은 외대, 국민대 이런 식으로 보는데 하루하루 언제 출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와 동시에 그냥 출력해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번째, 등기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절대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 말 것. 일반 우편은 그냥 진짜 이건 한 4일을 걸려요. 4일. 근데 우리가 학교별로 뭐 직인, 날인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로 우편으로 절대 보내시면 안 되고 등기로 보내셔야지 등기 번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우체국에서 보내셨으면 우체국에 조회를 하면 이게 서류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 서류가 잘 도착했다라고 확인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서류 도착이 완료된 거를 본인이 다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본인이 접수한 학교가 등기 보냈을 때 잘 도착했는지 요거까지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등기 우편. 그리고 직접 방문 제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외. 예외는 그 외국 대학 출신자분들은 웬만하면 가서 하세요. 웬만하면. 왜냐면 아포스티유가 한 장당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20만원씩 10곳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받은 다음에 한 장을 봉투를 까서 그 복사본을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직접 가서 제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유의사항. 이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많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원서 접수하면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자, 한번 볼게요. 대부분은 원본. 그 다음에 원본 대조필도 가능하긴 한데, 그냥 당연히 원본이에요. 어떤 학생이 한 장을 뽑아놓고, 아, 선생님, 1,000원이 아까워서 한 장으로 복사를 쭉 했어요. 저 그걸로 다시 줄였어요. 이거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떨어지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실제로 학교에서 내가 손가락으로 입력한 거 내가 출력해서 낸 걸로만 통계를 내진 않아요. 어차피 그 대학으로 연락이 닿아요.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 원본은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개월 내로 제한하는 대학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보통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 요강이 11월 20일쯤 나와요. 20일 이후부터 나와요. 그래서 배치 상담도 사실 그때 하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빨리 해서 기출문제 많이 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리 해드릴게요. 미리. 그래서 그때쯤 이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1월 20일쯤 그때 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학별 서류 제한 대상 및 기간이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전체 응시자한테 요구하는 경우, 말씀드린 대로 원서 접수와 동시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두 번째, 시험 당일에 전체 응시자에게 제출 요구. 그러면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여기 앞에 이렇게 제출하는 곳이 있어요. 서류 제출. 그래서 봉투, 요것도 한 20장 사놓으세요. 100원이면 사요, 우체국에서. 노란색 봉투. 그래서 그 봉투를 들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제가 특이한 학교들은 밴드를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일에 수험표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 확인하시면 되고, 세 번째,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1단계 합격자만 제출 요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 1단계 합격했어 했는데 서류를 안 냈어. 아, 진짜요. 아, 진짜 있어요. 그 고대였어요. 고대 1단계를 붙었는데 진짜 그 친구 중앙대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재도전을 하지 않고 결국에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아직도 연락하는데 진짜 저희 반은 아니었어요. 저희 반 아니었어요. 제가 가만두겠어요. 미쳤냐고. 근데 저희 반 아닌데 여기 김불 학생 중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1단계 합격 발표 후 확인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서류를 제대로 냈나?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제가 이것도 표를 드릴게요. 쓰면 돼요.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 냈는지. 좋죠? 저 표 달력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반만 지금 11월, 12월도 되게 어떻게 이쁘게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드릴게요. 왜냐면 서류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이거 왜 까먹어?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요. 왜냐면 학교를 20대학을 쓰면 진짜 헷갈려요. 내가 이 학교를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헷갈리더래요.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그 사람들만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특히나 중앙대. 중앙대도 아마 서류를 1단계 통과해야지 20점 해가지고 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대학별로 다 확인하시면 되고,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각 지원 대학의 모집 요강에 명시한 추가 사항을 확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또 이대가 있어요. 이대는 시험 날짜가 참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게 접수를 해요. 그리고
그 서류를 제출 기간이 되게 나중에 있어요. 서류 보내고 그 후에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